금리 인상이라는 너무 강력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적인 가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지인분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 소치님들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실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살 때 중층 이상이랑 이렇게 저층이랑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고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정말 그만큼 돈이 든다고 하면 당연히 봉도 좋고 중층 이상인 걸 사면 됩니다. 이렇게 샀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내가 팔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팔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도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좋은 시기에 팔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뭐 요즘처럼 좀 힘든 시기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확실하게 내가 좋은 걸 갖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유리하게 좀 팔 수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저층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정말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저층은 어떻게든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저층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아파트보다 좀 더 못하더라도 그냥 그런 아파트에 중층 이상을 살 것이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저층이라도 저는 좀 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그렇게 뭐 차이가 난다, 뭐 층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가 더 중요해요. A 아파트와 B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A 아파트가 훨씬 더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B 아파트의 중층 이상을 선택하는 것보다 A 아파트의 저층을 사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오를 때는 아무리 못난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갭을 비율 차이는 있겠지만 같이 오르게 돼요. 저는 이 중층 이상과 저층의 차이가 보통 10%에서 15%. 근데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을 땐 더 벌어지면 20%까지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그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요. 여기 이제 만약에 이곳이 상승장이고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 그 갭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층이라도 저는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이 저층 매물인데 보통 제가 아까 10%에서 많이 벌어져도 보통 20% 사이 차이가 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 그 아파트의 매물이 얼마까지 나왔냐면 매물이 중층 이상인 경우에 10억 정도 나왔어요. 현재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네이버 매물을 봤더니 10억, 11억 정도 선이 되더라고요. 이 아파트 물건인데 정말 1층, 정말 저층의 못난인 거예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가격이 6억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 그대로 6억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그 매물을 봤는데 정말 앞에 도로가 바로 보이고 되게 답답하고 1층이기 때문에 뭐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가격이 보면 지금 중층 이상과 이 것의 차이가 4억 이상 나잖아요. 4억 이상 나기 때문에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면 저는 그걸 샀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못난이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걸 저렴하게 사면 그 이상은 무조건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하게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저층 매물도 거의 10억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 분양가인 그대로 6억에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4억은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그 흐름을 많이 보잖아요. 저는 항상 흐름 투자를 해요. 그 지역이 현재 저평가 지역이고 이제 완전 상승에 전환해서 가면 이제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은 어떤 분위기냐면 거의 모든 지역이 그 흐름과 상관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너무 강력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란 내재적인 가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면 오히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러면 그곳에서 이 지역의 흐름이 어떤지 지금 확실히 보이지 않잖아요. 이 지역이 다 조정을 받으니까 이 이후에 이 흐름이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하락을 할 건지 확실히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한다면 그런 곳에 정말 확실하게 저렴한 매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저렴하게 뭐 이렇게 뭐 4억 이상 저렴하게 산다고 하면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그 이상으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하락을 할 때 요즘에도 보면 급매물이 뭐 20% 빠진다 30% 빠진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빠지면 그 이상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 하방
하방에도 항상 그 선이 있어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렴하게만 산다고 하면 그런 리스크를 다 해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을 해도 이제 그 이상은 거의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시간을 주고 계속 기다리면 상승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말 이렇게 저렴한 걸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역의 흐름과 무관하게 정말 저렴한 걸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이 정말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정말 이곳이 가치가 있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저렴한가, 정말 저평가된 유망 투자처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 가치가 있는데 내가 저렴하게 샀다면 추후에 확실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냥 싸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입지도 안 좋고 수요도 안 좋은데 정말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얘를 사게 된다면 그게 내가 샀던 것보다 더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건의 가치는 지금 이게 그 가치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정말 지금 가치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빠져있는 상태이냐, 이게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도 많은 수강생분들과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부분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저평가된 그런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저렴한 게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렴한 것은 그냥 그 가치가 지금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가치는 정말 높은데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그런 걸 찾아야지, 그런 보석을 찾아야지 그게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부동산 공부라는 게 쉽진 않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더 공부도 하기 싫을 거예요. 더 관심도 없고 그렇겠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숨은 보석들을 더 잘 찾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계속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많이 확인을 해요. 그러면 정말 이곳이 학군도 좋고 학원가도 잘 돼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그게 사정이 급해가지고 그 시세보다 몇 억씩 더 저렴하게, 뭐 시세보다 뭐 3억씩 4억씩 더 저렴하게 파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부동산에도 거의 50군데 이상씩 이렇게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이 사람이 지금 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하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지역이 흐름, 뭐 미분양이 많고 입주 물량도 많고 흐름이 너무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걸 사서 버틸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요인들이 언제 다시 뭐 좋아진다, 우리가 확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계속 그런 요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투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할 것이라면 확실하게 지금 저렴한 것, 확실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해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정말 그 가치, 정말 이 물건의 가치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런 물건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임장을 좀 더 자주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거의 임장을 많이 못하고 주말에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곧 겨울방학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여행 삼아서 정말 이제 전국으로 임장 여행을 좀 많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치님들께서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나 지금 내 물건 가격이 빠져서 너 너무 힘들다, 정말 부동산에 붙자도 싫다, 뭐 이런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또 가장 또 기분 좋게 하는 게 이런 부동산이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생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항상 좋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뭐 시련과 역경을 결국에는 다 견뎌내면 결국 그게 나의 내공을 쌓는 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버틴 만큼 저 큰 수익이 저는 이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겠지만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곳에 임장을 다니시고 더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보는 과정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